1947년 6월 말라카 해협 인근을 항해하던 여러 선박들에게 갑자기 모스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SOS 그리고 이어진 신호들, 해독하기 어려운 불규칙한 신호들 사이로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장들이 들어왔어요. 선장이 죽었다. 한의사도 죽었다. 선원 전원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신호, 나는 죽는다. 오늘 스톨스피기 돌려드릴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섬뜩한 유령선 사건 중 하나, 오랑메단호의 비밀입니다. 오랑메단, 인도네시아어로 메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당시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지배 아래 있었고 이 배는 공식적으로 네덜란드 소속 화물선이었습니다. 1947년 6월 오랑메단호는 말라카 해협을 항해하고 있었어요. 말라카 해협은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사이에 있는 해협으로 당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교통로 중 하나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척의 배들이 오가는 바쁜 해협이었어요. 그날 인근을 지나던 배들은 갑작스러운 모스 신호에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신호들이 쏟아졌어요. 그러다 해독 가능한 문장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장이 죽었다. 한의사를 포함한 전 장교들이 죽었다. 선원 전원이 아마도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나는 죽는다. 신호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무전을 수신한 선박 중 하나가 미국 화물선 실버스타우였어요. 실버스타우는 즉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신호가 발신된 위치를 추적해 몇 시간 후 말라카 해협에서 오랑메단호를 발견했어요. 배는 멀쩡했습니다. 파손된 곳도 없었어요. 바다 한가운데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실버스타우에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응답이 없었어요. 갑판에도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버스타우 선원들이 보트를 타고 오랑메단호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본 광경은 두고두고 사람들을 소름 돋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선원 전원이 죽어 있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신들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하나같이 극도의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눈은 하늘을 향해 크게 뜬 채였어요. 입은 벌어져 있었습니다. 팔은 무언가를 밀어내려는 듯 앞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외상이 없었습니다. 폭력의 흔적도 없었어요. 싸운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그대로 굳어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갑판 위에도 시신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표정이었어요. 눈을 부릅뜨고 입을 벌리고 팔을 뻗은 채, 그리고 무선 통신실에도 시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죽는다를 타전한 통신사였어요. 그 역시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손가락은 아직도 전신잔치 위에 얹혀 있었어요. 배에는 개도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개도 죽어 있었어요. 앞발을 뻗고 이빨을 드러낸 채였습니다. 마치 짖다가 그대로 굳어버린 것처럼요. 실버스타우 선원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선내를 뒤졌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배 어디에도 이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설명해줄 흔적이 없었습니다. 실버스타우는 오랑메단호를 예인하기로 결정했어요. 줄을 연결하고 항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오랑메단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천 쪽에서였어요. 실버스타우 선원들이 연결한 줄을 끊었습니다. 그 직후였어요. 오랑메단호가 폭발했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배가 허공으로 솟구쳤다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선원들의 시신도 배의 잔해도 모든 것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52년이었어요. 미국 해안경비대가 발간한 보고서에 이 내용이 실리면서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이 배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금까지 제기된 이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성 가스설이에요. 가장 유력한 설명입니다. 오랑메단호가 황산을 씻고 있었다는 주장이에요. 황산은 물에 닿으면 맹독성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폐를 태우는 수준의 독성이에요. 노출되면 극심한 고통과 함께 사망합니다.
만약 선창에 실린 황산 용기가 파손되면서 독성가스가 새어나왔다면 선원들이 외상 없이 순식간에 사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농도 황산이 대량의 물과 갑자기 혼합되면 폭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인 과정에서 선창에 물이 유입되면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이야기가 붙습니다. 독일 작가 오토 미엘케가 쓴 책에서였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는 독일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가 비밀리에 유독가스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1947년 이 유독가스의 원료인 황산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극비리의 오랑메간호에 황산을 싣고 폐기 장소로 향하다가 사고가 난 거라는 주장이에요. 배가 공식 기록에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비공개로 움직이던 배였으니까요. 이 이론은 많은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왜 시신들이 외상 없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죽었는지, 왜 배가 갑자기 폭발했는지, 왜 배의 존재 자체가 공식 기록에 없는지.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 중독설이에요. 선창에 가득 찬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가 갑자기 유출되면서 선원들이 순식간에 질식사했다는 설명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갑자기 높아지면 사람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의식을 잃고 사망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해적설이에요. 해적이 배를 습격했다가 증거를 없애기 위해 배를 폭발시켰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화물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점, 외상이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낮아요. 네 번째는 초자연적 설명입니다. 시신들이 보여준 표정과 자세,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봤다는 듯한 그 표정.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산음할 수 없는 무언가와의 조우라고 주장했어요. 물론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론에 앞서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랑메단호가 실제로 존재했냐는 거예요. 이 사건을 아무리 추적해봐도 공식 선박 등록 기록에 오랑메단호라는 배가 없어요. 1947년이면 이미 모든 선박이 국적과 선명을 등록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배를 목격한 사람은 실버스타우 선원들 뿐인데 그 증언을 범증해줄 교차 증거가 없어요. 사건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도 메이저 언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의 근거는 실비오라는 한 사람의 증언 하나뿐이었어요. 선원 가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진상규명을 요구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 가족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건 이상해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 사건 전체가 처음부터 꾸며진 이야기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독일 작가 오토 미엘케가 실제로 생존자 인터뷰를 담은 기사를 발굴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동료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수상한 기운을 느껴 배를 빠져나왔다는 생존자의 증언이었어요. 완전한 허구라면 이 인터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오랑메단호. 존재했다면 바닷속에서 시신들과 함께 영원히 침묵하고 있어요. 존재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이 이야기를 왜 만들어낸 걸까요? 마지막 모전이 기억납니다. 나는 죽는다. 그게 실제로 울려 퍼진 마지막 목소리였다면 오랑메단호의 이야기는 지금도 바다 어딘가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스톨스픽이 앞으로도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요.